자, 안녕하십니까. 의료 영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NMR 시그널의 원리하고 그리고 이 NMR 시그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차원 XYZ 포지션에서 특정 NMR 시그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 그레디언트 필드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.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스핀 에코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. NMR 시그널이라는 것은 어타믹 뉴클라이, 즉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중에서 하이드로젠 뉴클라이인데요. 얘네들이 마그네틱 필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고 방향이 얼라인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줄 수 있다. 그게 이제 B1 필드였고요. 그 에너지를 주는 과정이 레조넌스였습니다. 에너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B1 필드를 끄면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면서 얘네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류를 만들게 되고 그 전류가 우리가 얻는 NMR 시그널이 된다. 그레디언트와 스피네코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요약을 해드리고요.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우리가 그레디언트나 스피네코까지 이해를 했으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신 거고요. 여기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은 MR 이미지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모달리티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즉 동일한 NMR 시그널의 원리와 그레디언트 그리고 스핀 에코 이미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부위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구조 같은 거를 이제 선택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본다든지 즉 그러니까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.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그레디언트 필드는 G축, Y축, X축 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이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차등을 둔다. 그리고 이 각각 축으로 세 번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주게 되는데요. 우선 G축은 슬라이스 셀렉션이라고 불린다. 왜 그러냐 하면은 G값, 특정한 G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 G 위치에 맞는 스피닝 프로톤의 프리퀀시로 B1을 걸어주면 그 해당하는 부위에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부위에서만 엑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죠. 그러면 이제 그 부위에서 다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면서 시그널이 얻어진다.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치의 G 위치에서는 슬라이스에서는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릴렉세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그널이 얻어지지 않는다. 우리가 원하는 슬라이스를 선택하고 나면 G 값이 선택되고 나면 이제 X, Y 평면 상에서 X와 Y 값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Y는 페이즈 인코딩이라고 우리가 불렸고요. 그래서 Y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페이즈 인코딩, 그러니까 Y축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그러면 이 Y 값의 디퍼런스에 따라서 위치 차이에 의해서 스피닝 프로톤들의 페이즈가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X축 그레디언트를 줍니다. 이 X축 그레디언트는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X축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X축으로 그레디언트 준 상태에서 우리가 레졸루션 개수만큼 이렇게 시그널들을 측정하게 되죠. 그러니까 리드아웃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예를 들면 내가 X축으로 64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그널을 구분하고 싶다 라고 하면
y 그레디언트를 한번 준 상태에서 x 그레디언트를 주고 64번의 시그널을 읽어드리는 거죠. 그러면 그 64번의 시그널을 읽어드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대략 64개의 선형식이 만들어지고 그 선형식을 풀면 64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그널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. 자, 이게 이제 XYZ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결국은 XYZ 그레디언트를 줌으로 인해서 G 값, X 값, Y 값의 특정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그널의 크기를 다 구분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에코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에코 시그널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에코 시그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90도 RF 펄스를 주고 다시 다음번 언젠가 여기에 이제 90도 RF 펄스를 주게 되죠.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두 개의 90도 RF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, 이게 이제 TR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번 시간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. 이 TR. 그리고 이제 90도 RF 펄스를 주고 스핀 에코, 그러니까 에코 시그널의 픽이 생기기까지의 요 타임 디퍼런스 간격이 TE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에코 타임, TR은 리피티션 타임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에코 타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코 시그널을 이해해야 되는데, 에코 시그널은 90도 펄스를 주고 시그널이 이렇게 T2 스타 디케이에서 감소했죠. 근데 180도 펄스를 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90도 펄스를 주면 90도 누워서 얘네가 디페이즈가 되는데, 그래서 XY 평면에서 시그널이 계속 감소하죠. 그게 이제 FID, 여기 프리 인덕션 디케이였습니다. 이 상태에서 180도 시그널 RF 펄스를 주면 180도 뒤집어져서 얘네가 다시 이제 리페이즈가 된다. 그래서 시그널이 약간 방향이 모이면서 싱크가 맞춰지게 되고, 그러면서 결국 이 상태에서 에코 시그널의 픽이 나타난다. 자, 그래서 180도 RF 펄스를 내가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에코 시그널의 픽이 나오는 시점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, 따라서 TE도 내가 180도 RF 펄스를 주는 타이밍에 의해서 결정된다. TR은 당연히 90도 RF 펄스를 다음에 주는 그 타이밍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TE와 TR이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되고요. 이 TE와 TR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는 90도 펄스나 180도 RF 펄스를 내가 어느 타이밍에 걸어주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. 그래서 결국은 그 펄스들의 시퀀스, 즉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 타이밍에 의해서 내가 서로 다른 특성의 MR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. 이제 그 MR 이미지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. 자, MR 이미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MR 이미지의 특성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해하는 겁니다.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대비죠. 뭐 예를 들면 신구 대비, 그러니까 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대비, 또는 인텐시티의 대비. 인텐시티가 크고 작은 거. 인텐시티가 크다는 말은 이제 예를 들면 이미지에서는 밝다, 어둡다. 그래서 똑같은 밝기라도 내 주위에 얼마나 어두운 애가 있느냐, 밝은 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돋보일 수도 있고 안 돋보일 수도 있는 거죠. 결국은 그래서 이미지의 그 특정 위치의 픽셀의 인텐시티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걔 주위와의 차이, 인텐시티 차이, 내 주위에 나보다 얼마나 밝은 애, 얼마나 어두운 애가 있느냐가 내가 돋보이지 않느냐, 돋보이느냐를 결정하는 더 큰 요소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뭐
이 주위의 픽셀 인텐시티 대비 나의 인텐시티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차이,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미지 컨트라스트라고 합니다. MR 이미지에서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정적인 컨트라스트, 하나는 동적인 컨트라스트입니다. 그래서 스태틱한 컨트라스트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컨트라스트가 아니라 그냥 그 위치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어토믹 뉴클라이, 뭐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어토믹 뉴클라이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. 특히 이제 우리 신체의 MR 이미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. 어쨌든 이 어토믹 뉴클라이 촬영하는 그 부위에서 어토믹 뉴클라이의 종류,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개수의 뉴클라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느냐, 그리고 릴렉세이션, 그리고 레조넌스 프로퍼티,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차이가 나게 되고요. 그 차이에 의해서 이미지의 인텐시티가 달라지고, 그 인텐시티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컨트라스트가 만들어진다. 요게 이제 스태틱 컨트라스트예요. 요 스태틱 컨트라스트의 종류에는 프로톤 덴시티나 릴렉세이션 타임, 아까 여기서 릴렉세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그래서 릴렉세이션 타임 T1이냐 T2냐 T2 스타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태틱한 컨트라스트가 만들어진다. 자, 그럼 모션 컨트라스트는 뭐냐? 모션 컨트라스트는 모션이니까 움직임이죠. 그래서 이 어토믹 뉴클라이들이 움직이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물 분자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죠. 물 분자는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어토믹 뉴클라이들의 움직임의 센시티브, 움직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컨트라스트입니다.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MRA라고 불려지는데요. 혈관 영상입니다. 그래서 MR로 혈관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 혈관의 혈액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런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시술 같은 거, 혈관 관련된 스텐트나 아니면 뭐 혈관 관련된 시술 같은 거 할 때는 MRA를 많이 찍죠. 그래서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합니다. 얘는 그래서 혈액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생기게 되는, 그리고 이제 워터 디퓨전, 물 분자가 확산 운동, 디퓨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물 분자의 디퓨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,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라고 합니다. 또는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고도 하고요.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, 이 디퓨전 텐서 이미징 또는 DTI 또는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는 우리가 어디 쓰이냐 하면은 흔히 이 뇌를 이런 방식으로 찍으면 뇌 안에 있는 신경망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뇌의 신경망을 추출 또는 재구성해내는 데 있어서 이런 영상이 활용된다. 자, 펄퓨전 웨이티드라는 거는, 펄퓨전은 뇌에서 혈액이 펄퓨전 되거나 아니면 이제 물 분자가 펄퓨전 되거나 할 수 있는데, 주로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은 혈액이 펄퓨전 되는 그런 양을 측정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MRA나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나 펄퓨전 웨이티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브먼트, 움직임의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컨트라스트를 활용한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스태틱 컨트라스트, 모션 컨트라스트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.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스태틱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, 다음 시간에는 이 워터 디퓨전에 의해서 생기는 요 영상,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MRA 같은 엔지오그래피 같은 것도 잠깐 살펴볼 예정입니다.
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태틱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